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28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 오전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이 급변동이 심한 상황, 그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급락 이후에, 약간 지금 이틀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과연 추세적인 반등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부 관련된 부분,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지난 일요일부터 지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들으시는데 좀 많이 거북스러우시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목소리를 좀 작게 낼 예정입니다. 소리 조금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울리는 걸 아직 못 잡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울리는 거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들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에 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일단 제가 오후장에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시장 조정 나올 가능성 높다, 조정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미국 시장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조금 낙폭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또 올라온 폭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대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정도의 상태였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또 어제 좀 제법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가가 일단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제 일단 경제 지표에서 그나마 상당히 좀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5월 내구재 주문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소비 둔화를 굉장히 크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훨씬 괜찮았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반대로 넘어가서 보면 수요가 견조해? 그렇다면 경기 침체 아닐 가능성도 좀 있겠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달려야지, 이렇게 지금 넘어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게 지금 그동안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있었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이렇게 그렸으면요, 21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림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 깨긴 깼습니다만 거의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고, 몸통 전체 한 20%에서 25% 정도 사이, 아주 굉장히 좋은 지금 캔들을 만든 거죠.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은요. 다만 캔들상으로 보면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긴 한데, 이게 이제 모멘텀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벤트들이 좀, 경제 지표들이나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차트상으로는 오늘 가야 되는 날인데
아마 되돌림 정도가 나오거나 뭐 이런 정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뭐 일단 하단은 좀 상당히 제한적인 정도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반면 달라스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을 했죠.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마이너스 자체도 뭐 일단 이 전월 마이너스 7.3%였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마이너스 7.3이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7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경기 둔화 우려 분명히 있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반면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했던 그 미국의 2분기 GDP 같은 경우 10일 날 그 예비치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확정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됐죠. 그 0%에서 3%, 0.3%로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는 올라왔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어제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를 보이는 경제 지표였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 때문에 이 지수가 밀렸다거나 올랐다거나 하는 그 상황보다는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적 역할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지수 상승했던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계속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 이미. 이제 요게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 자체도 지금 워낙 높아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여야 되는 상황까지는 일단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다. 일단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미국의 주택 경기 상승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게 상승이 나와주는 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돌아서야, 증시 쪽에도 조금 더 우호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 지점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가장 큰 핵심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금리 상승 속도입니다. 금리 상승의 속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지금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최대 피크를 찍고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뉴스로 하나 나왔던데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자, 보시면요. 요거죠.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CPI가 눌리기 시작할 거고 CPI가 눌리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즉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물가도 꺾이기 시작을 해. 굳이 그렇게 강하게 가기 어렵다. 금리 인상.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가장 키포인트를 하나로 딱 말씀드리면 요거였잖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마이클 버리 라는 사람 입에서 처음 이제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말씀을 드렸던, 좀 짧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요 입장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고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였고요. 이 흐름이 진행된 그걸 보고 제가 하반기 때부터 빠르면 7월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뭐 늦으면 9월,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 그 전에 신호들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한 번씩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 좀 올랐는데, 일단 그 G7에서 러시아 이 원유에 대해서 그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바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러시아의 석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죠.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가 그대로 수긍하고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공은 러시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일요일 날이었나요?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리비아 사태. 그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리비아의 산유량 축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물론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반면 미국이 이란과 오늘 밤이죠.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카타르에서 이란과 핵 합의 복원 간접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란이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부분을 그러니까 요구했던 부분을 이 미국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베네수엘라나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 있죠. 베네수엘라 쪽 그리고 이 사우디, 이란 이쪽 지금 이제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국제사회에 이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안정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리더십 문제, 그 부분이 좀 끼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드리면 요번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CPI 30일 날 미국 시간으로 30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보게 될 텐데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근원 CPI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지금 감당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근원 CPI가 만약에 지금 예상이 4.7% 정도 됩니다. 시장 예상치가. 지금 기존에 지난달까지 5%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예상치 정도 수준까지만 나와준다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주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소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악해야 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지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메인 쐐대는 이 근원 CPI더라. 만약에 이게 4.7 예상대로 나와주면 3개월 연속 하락. 이러면 추세적으로 꺾이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만약에 이렇게 4.7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헤드라인 그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 정도 수준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8.3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4.7이 나왔다. 그러면 빅스텝 얘기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했다가 빅스텝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 환호를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빅스텝을 밟을 것인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지의 결정적인 힌트는 PC가 아니라 12일 날인가요? 아니요. 12일 날이든가요? 8일 날이든가요? 발표가 되게 될 제가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발표하게 될 미국의 CPI입니다. 6월 CPI. 요게 결정할 거예요. 요게. 지난번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 것도 사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좀 확실히 좀 나아지는 흐름, 좀 해볼 만한 흐름, 시장이 그나마 이 바닥 뚫고 벽 뚫고 퓨처하는 이 상황은 제한적인 흐름. 다만 이렇게 된 이후의 흐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법 좀 난이도 있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V자 반등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워낙 급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일정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나온 이후부터는 U자형이나 나이키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면 지금 현재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혼조 출발한 이후에 한 차례 반등이 좀 나왔다가 꺾이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살짝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에 지금 하락이
이제 상대적인 하락이 조금 더 크죠. 이제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역대급 매수 이후에, 금요일 날 역대급 매수 이후에 지금 시간대 대비해서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매수했던 물량의 근 절반 가까운 물량을 벌써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상태고요. 인트론 바이오가 오늘 지금 급락 중이잖아요.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들 지금 조금 좋지 않은,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 거기에다가 반도체 섹터들도 조금,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에서 다만,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 마이너스 3%, 4%막 하고 막 떨어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어느 정도 이거 예상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낙폭을 키우지는 않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인위적인 방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매수 우유를 좀 더 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는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를 해서 정상회담, 1대1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9개인가 잡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원전 얘기가 지금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신재생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유 관련 그런 얘기들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방산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풍력 섹터들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렇죠. 뭐 일단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얘기,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 조정지역 이거 해제 관련한 부분,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건설 관련 섹터들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기아 정도 눈에 띄는데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상위 쪽은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을 보게 되면 LNF, 위니아에이드, 그 다음 우림 PTS, 광림, 뭐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노터스 변동성 대단합니다. KG ETS, 시젠, 오스템 임플란트, 현대에버다임, 인트론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대체로 매도가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700억 이상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보면 오늘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 2410포인트,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고점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제 예상보다 더 좋아지는 거니까, 틀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더 좋겠고요. 대신 큰 기대는 오늘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약간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지금으로는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내일 미국 시장 반등 나올 때 우리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반등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오늘 반등을 조금 더 주게 되면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우리 시장 시큰둥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2410포인트 일단 이 위로 올려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돼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2460까지 또 위로 열리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도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오늘 사실은 요거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 지금 소화 중인 거거든요. 소화 중인데 요걸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길 것이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겠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것, 확인해야 할 것,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PC 물가지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1일 날 발표되게 될 수출입 지표,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도 안 좋은 지표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에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C 발표까지는 일단 그냥 무난하게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고, PC 발표 이후에 만약에 원하는 대로 지금 예상하는 대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우리 수출입 지표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상쇄를 어느 정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바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쯤 되면 바닥에 대한 얘기를 좀 진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 바닥 아직 멀었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제 아마도 그러면서도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산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산이 미시간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거기서 발표하는. 잘 넘었잖아요. 두 번째 산이 PCE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PCE까지만 잘 넘게 되면 바닥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오전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거북한 목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